비트코인 현재 마지막 개미털기가 시작됐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도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었으나 현재 시장은 다시 한번 하락세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로켓지프상 매수 신호는 언제 다시 발현이 될까요? 이 지옥 같은 개미털기는 언제 끝날까요? 남자 코즈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금리 인하 이후 시나리오를 모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비트코인을 잘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비트코인 1개 정도를 현재 모으고 있고, 매수를 진입한 시작점은 저는 이렇게 롱 포지션을 계속 매집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4시간 봉상 이 하모닉 패턴상 딥크랩 패턴이 출현했습니다. 이 딥크랩 패턴은 피보나치 수요를 이용한 이 하모닉 패턴의 한 가지인데, 이 하모닉 패턴을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모닉 패턴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이 직계발 있잖아요. 이 직계발처럼 모양이 붙여졌다고 해서 이 크랩 패턴 중 딥크랩 패턴이라고 불리는데, 현재 이 딥크랩 패턴상 D점에 약 80.8K에서 D점을 형성 이후에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알리는 파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봉으로 한번 본다면, 일봉상도 이 박쥐 패턴의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알리는 파동이 현재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4시간 봉상 일봉상 제가 각기 다른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하모닉 패턴의 단점이 이것을 내가 만약에 길게 가져가는 스윙 트레이딩으로 전환을 한다 했을 때 일봉 또 4시간, 1시간 봉상 진입 타점과 전략이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시간 봉을 근간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4시간 봉상 이 딥크랩 패턴 이후에 상승 추세로 계속 나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지켜주려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엔트리 진입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약 89K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리에서 첫 번째 타겟가는 약 92K 중반대 부근, 다음 타겟가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스탑로스가 77K라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손익비상 너무 맞지 않은 위치이고,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근거 하나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는 이 하모닉 패턴을 이용할 때는 꼭 매수 오더 블록과 매도 오더 블록을 같이 이용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봤을 때 이 노란색 줄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선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입가로 보냐고 하냐면은, 여기서 로켓 지표상 매수 신호가 뜬 이후로 이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은 이제 곧 힘의 응축이 끝나고 어느 한 방향성대로 움직임이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롱 포지션을 매수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현물 또한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전 저점의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강한 거래량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적인 상승만을 예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급하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세력의 완벽한 함정이 바로 오늘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마지막 캔들 영역에서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러면서 이 FVG와 매수 오더 블록이 생겨났습니다. 즉 세력들이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 밑에 여기서 롱을 탄 사람들의 손절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말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더 매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보통 여기에서 상승 베팅한 사람들은 손절선을 이쯤 잡을 거예요. 아니면 이쯤 잡거나 버티거나 여기 횡보 라인에서. 근데 보기 좋게 이거를 깨 부셨습니다. 그쵸? 이러면서 여기 밑꼬리가 쭉 달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고 스탑로스를 다 터트린 구간이자 세력들의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받아먹고 올린 구간이에요. 즉 비트코인이 이 딥크랩 패턴상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이 위에 있는 타겟가 자체를 달성해 주려면 이 매수 오더 블록 라인을 깨주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딥크랩 패턴상 보통 손절점으로 잡는 이 D점이 아니라 이 위에 매수 오더블록에서 차분히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최대 3비트까지 모아볼 생각이며, 이때 손절선은 이 로켓지프상 양봉의 시가, 또 매수 오더블록의 하단부인 약 86.7K를 잡고 차분히 롱 포지션을 모아볼 생각입니다. 이때 차례대로 제가 이렇게 설정해온 타겟가대로 매매를 해 나갈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 파월 의장이, 이제 BJ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를 0.25% 내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3.5에서 3.75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현재는 경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하는 중립 수준에 와 있대요. 근데 앞으로는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성명서에는 금리 인하 시기를 신중히 보겠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즉 내년 봄까지는 금리 인하가 멈추거나 속도가 확 느려진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아저씨가 여지를 조금 남겨줬어요. 투자 시장의 다행인 점은 금리를 다시 올릴 생각은 전혀 없고, 단기 국채를 사들여서 시장에 돈을 푸는 유동성 공급은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맘 같아서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망치로 툭툭툭 치면서 여러분들도 걱정 덜으시게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직은 제가 지속적으로 롱포지를 공략하오나 여기까지 열어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4시간 봉상 다이버전스가 전혀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크랩 패턴이나 유동성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RSI 상승 다이버전스의 출현이거든요. 이 유동성을 먹고 올린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으려면 이 자리에서 전저점에 대한 매물대를 살짝 깨고 저가를 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앞으로 상승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만한 위치, 이 매수 오더블록이 걸리는 위치를 토대로 큰 그림은 하모닉 패턴을 이용해서 잡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상당히 지루한 구간이에요. 이 일봉상 보면 거의 2024년 2월달부터 9월달까지 진짜 개인들의 눈물샘이 마르자 못해 증발해버리는 그런 움직임을 능가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힘드냐 하면은, 이때는 그래도 우상향으로 상승을 하던 중의 횡보라는 구간이었는데 126K 때부터 눈물의 대청산쇼가 벌어진 이후로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투심이 바닥나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직장 상사랑 이 순댓국 먹으러 갔어요. 근데 나는 이 순댓국에 김치 국물은 안 붓는데, 다대기 안 붓는데,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상사가 아이씨 이렇게 해야 맛있지 하면서 김치 국물 갖다 부어버리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더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평선들의 수렴이 덜 돼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매수 오더블록과 이 일봉상 하모닉, 또 4시간 봉상 하모닉 패턴을 활용한다 했을 때, 만약에 제 관점이 맞다면 손절이 터졌을 때 비율 1, 또 익절이 났을 때 손익비가 1대5입니다. 즉 해볼 만한 위치라는 거예요. 무릇 트레이더란 아무리 잘하는 트레이더도 100%는 없습니다. 그 유명한 원효티도 손절 무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절이 난다 하더라도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비중 관리, 또 확률상은 근거한 정확한 관점을 통해서 그 관점을 밀고 나가는 뚝심만 있다면 이 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4시간 봉상 이 디크랩 패턴이 나타났고 상승세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오더블록과 유동성까지 고려해봤을 때 매수가는 87에서 89K를 잡고 저는 현재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고 매수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때 손절가는 이 하단의 유동성 구간이 다 뚫리고 매물대가 아예 열려버리는 자리인 86.7K를 이탈로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저의 타점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너무너무 매매하기 어렵죠 요즘? 최근 1년 동안 우리는 큰 하락장을 2번 겪었습니다. 바로 이때 74K 때 저점을 찍고 상승할 때,
또 현재 80K에서 지루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을 때,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심리적으로 어렵다 느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알트코인들 때문일 겁니다. 저는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온 이유가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코주부는 주식시장에서도 키움증권 전국 상위 1%의 수익률을 올리는 주식 트레이더이자 대형 거래소의 전 세계 대회에서도 약 397등을 한 자부심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저조차도 현재 시장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제가 코인 시장에 언제 들어왔냐면 요때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이러한 파동들을 다 버텨냈어요. 요때 진짜 코인도 한번 배워보겠다고 주식시장에서 실력만 믿고 까불다가 청산 제대로 당하고 계좌 다 박살나고, 또 강의 들어보겠다고 강의 결제해서 유료 강의파리들한테 달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추운 겨울을 이기고 저는 현재까지 약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시장에서 결론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만의 원칙과 무기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강력한 제 무기가 바로 이 로켓 지표입니다. 이 로켓 지표는 어떤 종목이 다시 할게요. 이 로켓 지표는 어떤 종목이 상승 추세로 바뀌기 전에 이러한 매수 신호, 즉 로켓 신호가 뜨고, 어떤 종목이 하락 추세로 바뀌기 전에 이러한 매도 신호, 즉 운석 표시가 뜹니다. 하모닉 패턴상 이 딥크랩 패턴이 시작되는 이러한 상승 파동의 시작점에서 이 로켓 지표가 나왔고, 하락세로 전환되는 시작점에서 이러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기준이 없고 초보자분들, 또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 로켓 지표는 어느 곳에서든지, 다시 할게요, 이 로켓 지표는 어느 곳이라도 적용이 됩니다. 즉 코인뿐만 아니라 차트가 있는 모든 투자에 이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인 요인들이 다 담겨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로켓 지표를 오늘 영상을 보시는 소중한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금전적인 요구, 불법적인 요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공유 드림으로 인해서 구독자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진짜 코인 유튜버 시장에서 실전 트레이더 그 자체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는 나중에 제가 구독자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달성했을 때 그때 정정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 베풀고 싶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로켓 지표 받으시면 끝이 아니라 이 로켓 지표를 이용한 다양한 현물 종목과 저의 매매에 대한 실시간 관점, 또 실시간 타점들을 이렇게 모두 저희 오늘의 코인 스토리 코주부의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는 내용이나 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같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이 링크가 뜹니다. 여기서 코드부의 로켓 지표 플러스 히든 종목 고무방 체크, 간단한 설문지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 코드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이 로켓 지표와 고무방 히든 종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오늘 이 알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이 하모닉 패턴과 유동성 구간을 모두 동원해서 앞으로 시장 대응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현재 일봉 차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비트코인 89K에서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도중에 90K 이상으로 돌파해줌에 따라서 차분하게 수익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트코인 손절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모으면서 타겟가까지 대응을 해 나갈 생각이고, 이더리움의 상황도 저는 여전히 좋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좀 더 지지력이 강한 상태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더 좋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예요. 그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봉상 이 하모닉 패턴 두 가지가 출현했어요. 두 가지 다 이 배 패턴인데, 박쥐 패턴인데 좀 차이는 있으나 타겟가 자체는 똑같습니다. 즉 이 두 패턴 다 쉽게 말해서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4시간 봉을 한번 볼게요. 4시간 봉을 한번 봤을 때 이더리움도 이 노란색 선 이렇게 표시된 거 보이시죠? 노란색 선.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이 200일선 돌파나 전저점에 대한 매물대 소화를 생각하고 여기서 지지받겠지, 여기다 손절 걸어놔야지 하고 여기다 상승에 베팅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밑꼬리로 이렇게 푹 찔렀잖아요. 여기서 유동성 구간을 소화한 거라고요. 개인들의 손절을 세력들이 일부러 유도해낸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틈을 활용해서 이 내부자 고래는 약 12만 개에 가까운 이더리움을 모았고, 이 비트마인의 톰리 아저씨 또한 계속 이더리움을 현재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같은 움직임을 봤을 때 이더리움이 이런 유동성 구간은 비트코인보다 좀 더 착실히 소화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더리움도 이러한 이동평균선에 대한 소화가 일정 부분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즉 응축시키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매수 오더블록 하단부는 진짜 웬만한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 깨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약 2,950달러에서 3,050달러 부근이 왔을 때 이더리움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일부러 제가 여기다 거미줄로 지정가 다 쳐놨거든요. 최종 타겟가는 체결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타겟 1, 2, 3까지 차례대로 볼 생각입니다.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 코둥이 분들 말씀드려서, 저도 트레이더지만 모든 걸 알 수가 없잖아요. 단순 제가 조회수를 목적으로 여러분들께 여기서 상승하고 하락을 확정지어서 말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 소중한 돈일 테고, 어떤 분들은 이 관점을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저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리플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리플이야 과거의 프랙탈 구조상 되게 오랫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하모닉 패턴이 나왔음에도 제가 조금은 애매하다고 하는 게, 일단은 이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분명한 데드크로스 하락 추세의 형태를 너무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일봉상 다이버전스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하모닉 패턴상 이 D점 배 패턴의 D점 시작점까지 내려왔을 때 또 이 자리가 매수 오더블록과 FVG 구간이 여러가지로 겹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왔을 때 캔들에 대한 형성 과정이나 이 거래량을 보고 이 오늘의 코인 스토리 코주부의 공부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솔라나가 제가 요즘 매 방송마다 계속 밀고 있거든요. 차트 움직이는 게 굉장히 깔끔해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정확히 현재 지금 이 사이퍼 패턴이 형성 중인데, 여기서 ABC 파동 이후에 여기가 지금 1파 상승 1파가 시작되는 자리거든요, 제가 보기엔. 근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게 손익비가 굉장히 좋아요. 손익비가 트레이딩에 100%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0대 50인 자리보다 60대 40인 확률이라도 나오면 한번 걸어보는 게 저는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어떤 방향성에만 의존하고 매매를 하다 보면 확정을 짓고 거기에 당하는 수가 생겨요. 항상 이 반대의 상황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이 상승한다 하락한다가 아니라 손익비 자체가 우리가 안 해볼 이유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 솔라나 충분히 과거의 패턴과 손익비 구조를 봤을 때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종목들, 지금 이 스팀도 제가 2017년도에 코인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2017년도에. 근데 지금 보면 이 종목들 보세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뚫든 뭐든 오히려 상승은커녕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커녕 이렇게 매물대만 깊게 또 딥하게 쌓여있는 흐름이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제가 이번에 금리 인하 발표 마지막 정리 기회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알트코인 불장이요? 올 거예요. 근데 이 알트코인 불장은 결국 어디에만 국한될 것이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런 종목들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이 도미노 차트를 봤을 때도 계속 이 상단 추세를 못 뚫고 지금 밀리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시장 유동성만 공급이 된다면 알트코인들이 상승하기 굉장히 쉬운 위치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 수급이 과거와는 다르게 특정 메이저 코인들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되게 신기했던 게 이 비트코인 캐시 흐름이 상당히 강했어요.
비트코인 캐시 이름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지금 이 하모니 패턴이 생성된 이후로 마지막 타겟값까지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거 타겟값 충분히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장 때도 강했던 코인이 그만큼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의미거든요. 이 종목한테 밑에 있는 오더블록도 풍부하고 그 추가적으로 하나만 굳이 더 본다면 저는 비트코인 캐시 이 정도를 꼽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알트코인과 잠시 껐다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알트코인들과 이런 실시간 저의 매매 일지와 매매 타점들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은 하단에 보이는 댓글 누르시면 이 링크 하나가 뜹니다. 여기서 코주부의 로켓치프 플러스 히든 종목 공모방 체크해 주시고 구독자 인증을 위한 이런 설문지 작성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 코주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이 로켓치프와 히든 종목 또 공모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1년 동안 이 코인 시장에서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하우를 저는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같이 저도 유튜버로서 여러분들도 트레이더로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트레이딩의 마지막 희망 코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